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FSD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한 기자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 내용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새해에 랠리를 보일까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월급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힘찬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LA는요, 이제 주일날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주 한적하고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간으로 주말이니까, 자, 오늘도 투자 철학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그림을 들고 왔어요. 자, 이 그림 좀 보시면서 이 그림이 무엇을 던져주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할 땐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윗그림, 아랫그림 있는데 자, 위에 그림 보시면요. 위에 메시지가 2000 years ago입니다. 자, 2000년 전의 모습이거든요. 자, 2000년 전이라면 뭐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인데 자, 그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도 노예가 노예를 사고 팔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노예도 있었겠지만 또 나중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 어찌됐건 노예가 되었을 때에 자, 지금 뭡니까? 이 배 아래쪽에 이렇게 노를 젓고 있죠. 사람들이. 자,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들 거의 다 노예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열심히 땀 흘려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저어야 되고, 이 노를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나가고 뒤로 하고 그 옛날 전쟁 때도 늘 노예들이 밑에서 이 노를 정말 피가 나도록 손에 피가 터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음식을 이제 주면 먹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해가 지면 이제 이 집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게 과거 노예인데 이 노예라는 게 고대 노예라는 게 시간이면 에너지를 전적으로 소위 말해서 주인에게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언제 집에 가도 돼? 이제 쉬어도 돼? 이제 밥 먹어? 주인이 허락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내 어떤 그 주체적인 어떤 그 의도대로 뭔가를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또 돈을 쓸 수도 없는 거죠. 자, 전적으로 먹는 거, 입는 것이 주인에게 다 달려있는 것이 바로 고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오늘날은요,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학사모를 쓰고 있죠. 졸업할 때, graduate 하게 되면, 이런 그 졸업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들 학사모를 쓰고 있는데, 뭐예요? 하는 짓은 뭐예요? 다 똑같죠? 위에 고대 2000년 전에 노예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이 또 신나게 학사모를 쓰고 노를 젓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대부분이 직장을 다닌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직장을 다니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닐 때에 이제 대기업에 되고 하면 좋죠. 대기업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거기서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소기업 들어가면 대기업에 비해서 뭔가 조금 더 우울해질 수 있고 막 그런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은요, 오늘날은 학사모를 쓰고 고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디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 취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뭔가 이 월급 탈 때마다 기분 좋지만 어떤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고대 노예의 삶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깊이 생각을 사유를 해보면 정말 그러네? 특별히 많이 바뀐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여러분, 직장을 다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대 노예들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회사에다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출근합니다. 출근도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한번 들른 적이 있는데, 정말 새벽에 출근하더라고요. 차 안 막히려고. 그런 것도 있고, 좀 빨리 가서 또 자기만의 시간을 어떻게든 빼보려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던데, 어찌됐건 그 해 뜨기 전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 노가다 하는 분들은요, 정말 그 새벽에 4시나 뭐 3시 반이나 4시쯤 이쪽 나가야지. 그래서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일 순번을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또 나중에 해가 지고 나서 보통 퇴근하잖아요. 보통 퇴근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좀 나아졌겠죠. 근데 과거 보게 되면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기업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퇴근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요즘 세대들은 상사 눈치 안 보고 퇴근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찌됐건 큰 틀에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시간,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학위를 마치고 갔는데 거기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고대 노예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월요일날 출근 나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회사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가기 싫을 때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아플 때 너무 몸이 아파요. 주변에 부모님도 없어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여러분들 서울에 와서 취업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기 몸살, 독감이 와서 너무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이거 회사 나가면 안 되고 집에서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 힘든 몸을 입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요? 그거 안 나가면 잘릴까 봐.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회사에 나가야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출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월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출근 안 하면 회사에서 뭐 경고받다가 너 안 되겠다, 너 게으르다 이러면서 너 나가, 너 다음에 자리 없어 이렇게 해고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악착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아파도 나가야 되는 게 오늘날 직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노예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큰 틀에서 봤을 때요. 그리고 점심 때만 딱 밥 먹을 시간 주어지잖아요. 그건 여러분 고대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 시간 주거든요. 잠시 쉴 틈을. 물론 옛날에는 안 하면 채찍질을 했지만 요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상사 눈치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회식에 참석 안 한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월급날 이제 오면은 그 월급 때문에 해피합니다.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계속 노예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뭔가를 가족들하고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일당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해피하죠. 그래서 가족을 먹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날은 학사모를 쓰고 노예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월급 노예라고 부르는데 월급 노예로부터 벗어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경제 독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지금 고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월급 받으면서 좀 여러분들이 찌질하게 살더라도 돈을 따로 떼어서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월급에서 10%, 20%, 30% 떼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자산을 사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계속 사모으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돈을 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노예처럼 일해서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벌어요. 그 다음에 월급은 이제 여기서 떼서 이제 돈이 같이 벌어주니까 여러분들의 그 함께 일한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자본이 점점 사이즈가 커 보세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게 1억이 되고 2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2억, 3억 정도 주식에 들어가 있다. 테슬라를 갖고 있다. 그럼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는요, 2억, 3억 갖고 있으면은 이번에처럼 2배가 만약에 뛰었다. 200달러 머물던 것이 400달러대로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 2배 뛴 거잖아요. 그럼 2, 3억 들고 있던 게 뭐가 돼요? 4억이나 6억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연봉을 하루아침에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뭐예요? 같이 성숙해 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죠. 이러다 보면요. 어느 시점 되면은 여러분들이 순자산이 10억이 되고 15억이 되다 보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을 스스로 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회사 가기 싫다. 나 회사 다니기 싫다면요. 여러분들이 자산이 있게 되면 자유롭게 사표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정말 자유가 생기는 거죠. 자산이 있을 때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 월급만 커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이 만약에 300만 원 받고 있다. 그것만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 10억 모아두잖아요. 월급 매달 300만 원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배당 주식에 넣어놔도 되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세팅할 수 있는 게요. 그러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자산을 계속 투자를 해서 모아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찌질하지만 계속 자산이 쌓이고 어느 시점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는 거요. 이제는 억지로 다니지 않아요. 정말 자유롭게 다녀요. 취미처럼 다닐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딴 거 할 게 없어서 이걸로 다닌다. 이렇게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다고. 언제든지 더럽고 치사할 때 내던질 수 있는.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이 여러분들의 이 자유가 그 프리덤이 바로 자산의 힘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갈 때에 이 시간에다 투자를 해둬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자유롭게 이제는 그만둘 수도 있고 노예 생활을 종치고 이제 자유롭게 정말 말 그대로 financial freedom이 있죠. 그런 경제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급노에서 벗어나는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아래쪽에서 학사 못 쓰고 여러분들이 독립할 때는요 자산을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 40대든 뭐 50대든 혹은 30 중반에도 빨리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룰 수 있겠죠. 그 독립을 이루면요 정말 좋아요. 하고 싶은 일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더 확대해서 이제는 더 여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삶을 꿈꾸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체 매크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투자자들은요,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연준이 좀 더 금리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들의 정말 지금 바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부동산 지금 투자가요, 완전 거의 멈춰 있어요. 잘 안 돼요. 일부 지역 특별한 사람, 특별한 그 좀 더 부유층을 제외하고는요, 보통 사람들이 지금 거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래요?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뭐 거의 7% 가까이 육박한단 말이죠.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내려가는 거죠. 원래는 이 금리가 빨리 내려가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소위 10년물 금리가 뚝뚝 떨어지게 돼서 3%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결국 모기지 금리도 제법 내려오거든요. 5%대 혹은 4%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더디 내려가고 있죠.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마지막에서 스티키하게 안 내려간단 말이죠. 그 투자자들이 지금 그게 자산 투자자들 있죠.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다들 다 똑같아요. 기다리고 있거든. 조금만 더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다 막혀 있는, 특히 부동산 쪽은 정말 많이 막혀 있고요. 그나마 주식은 이제 본인들이 월급 탄 거 가지고 넣어갈 수가 있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높은 금리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금리를 빨리 조금만 더 빨리 공격적으로 내렸으면 하는데 연준은 생각이 다르죠. 이번에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도 나와서 얘기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딱 한 번 정도 내릴 것이야까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연준의 점도표는 2번 정도 예상돼 있잖아요. 그게 이전에는요 4번, 5번까지 예상했단 말이죠. 근데 이젠 딱 2번 올해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트럼프와 연관돼 있는 건데 아직까지 뚜껑을 안 열어봐서 그런 거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그래요. 전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연준의 멤버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또 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얘기했는데 자, 금리를 더 내리려면 inflation's once again on a downward path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그 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 트렌드 있죠?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거꾸로 꼬리를 살짝 다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스티키하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다시 옛날처럼 바람을 타고 0.1%건 0.2%건 계속해서 내려가는 흐름세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트래젝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궤적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2% 타겟에 이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를 차근차근 맞춰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상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 금리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물가가? 그러면 금리 못 내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을 드리면요. 트럼프가 이전에 일기 때도요. 뭐 관세 이래서 다들 뭘 걱정했냐면 야 물가 올라서 금리가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물가 오른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로요. 트럼프가 일기 때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관세 정책 했거든요. 근데도 안 올라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할 수 있는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데이터들을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시장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거치잖아요. 트럼프가 빨리 복귀하고 트럼프 방식대로 뭔가 해 나가다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아주 극하게 반응할 겁니다. 격하게 반응할 거예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막 눌려있고 시장 분위기는 공포 분위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야, 그런 흐름이 나온다. 즉, 트럼프가 들어서서 오히려 물가가 내려가고 잡히는 게 보인다. 이렇게 되면요. 주가가 급등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넉넉하게 보고 있다가 결국 그렇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면 주가는요. 한번 또 올해 굉장한 급등을 보일 겁니다. 그때 또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주식을 갖고 있어야겠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또 미친 상승하는 걸 다 놓치게 되는 거.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바이 앤 홀드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이 주식 전문 이 언론이죠, 베론즈에서, 자, 이 기자가요, 직접 테슬라 셀프 드라이빙을 테스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버전 13.2 있죠? 자, 그 가장 최신 버전을 테스트했는데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베론즈의 그 이 헤드라인 뉴스거든요. 자, 여기서 이 베론즈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자, we tested Tesla new self-driving softwar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새로운 FSD 가장 최신 버전을 테스트했는데 this is a surpri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라는 거, 너무 놀랍다라는 거죠. 너무 놀랄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그 옛날에 좀 구형 한번 테스트하고 그 이후부터는 테스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신형을 테스트해 보더니 완전 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FSD가 안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오토파일럿만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FSD를 테스트해 보면요. 와, 정말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편해요. 아주 편하고, 정말 비서를 한 명 두고 있는, 운전자를 두고 있는 것처럼, 대리운전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아주 편합니다. 참 재밌고요. 이 남자들에겐 정말 장난감 가지고 그 아주 근사한 장난감 있죠.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소위 그런 AI를 가지고 이 게임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참 좋고요. 자,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러면 이번에 FSD를 테스트하고 나서 직접 남긴 메시지 좀 보겠습니다.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하얀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버전 13.2에서 really good. 야, 정말 버전 13점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일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 the number of times I have to take over on the road is down substantially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테이크오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FSD를 키우고 가다 보면요. 정말 이거는 내가 개입을 해야겠다. 야, 내가 빨리 핸들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뭔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딱 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개입할 때가 있는데, 그 개입하는 숫자가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옛날 버전을 이제, 초창기 버전 타보고 나서 그때는 많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13.2 버전은 개입하는 게 거의 없어져요. 사실 거의 개입을 안 해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 개입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직접 운전하다 보니까 얘가 운전하는 것과 FSD가 운전하는 방식과 내가 운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차선을 변경할 때 보통
꽤 오래전부터 미리 변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속도도 줄이고 해서 미리미리 변경을 좀 하는데, 뭐 가령 나는 5마일 전부터 혹은 3마일 전부터 최소 2마일 전부터 바꾸는데, FSD는요 워낙 이미 그게 학습이 잘 되셔서 그런지 가령 뭐 1마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뭐 한 500피트, 뭐 700피트의 레인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스탑하고 레인을 바꾸고 할 때에 바꾸는 그 어떤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랑 운전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해요. 근데 어때요? 내가 미리미리 바꾸는 사람은 이거 뭔가 이제 빨리 바꿔야 될 때가 오는데 안 바뀌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막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둬 봤거든요.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도 놓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옆에 차가 오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옆에 차가 오면 얘가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서 목적지로 데려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말 그 개입하는 숫자가요. 확실하게 줄어들었다. is down substantially. The number of times I have taken over is down substantially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마지막 거 보세요. The driving is significantly better라고 합니다. 야, 운전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 운전하는 게요,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막 이렇게 이 둔탁한 게 있었거든요. 멈칫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정말 빠르게 딱 보고 한 번 보고 그냥 쫙 라이트는 안 되거나 랩트는 안 되거나 비보호 이런 것들요 아주 정말 스무드하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헤매고 이런 게 없어요. 마치 사람이 이렇게 초보 운전자가 막 양쪽 보면서 헤매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 자체가 굉장히 스무드하고 속도감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볼게요. FSD is starting to feel like a solid human driver. 이게 핵심이죠. 제가 별표 땅땅 치지 않았습니까? 자, FSD가 보니까 starting to feel like a solid human driver. 이제는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타면서 놀랐던 건요, 이전에는 정말 기계가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FSD 13.2 버전부터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는 그 어떤 시점과 또 레인을 바꿀 때,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스트릿으로 빠져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램프아웃 할 때, 빠져나갈 때도 사실 운전 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워낙 천천히 오래전부터 미리 바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 운전하는 습관만 다를 뿐이지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습이 되고 스스로 이제 소위 판단을 내려가지고 다 결정하자. 엔드-투-엔드 방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t navigates parked vehicle. 자,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parked vehicle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파킹된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좁게 길이, 예를 들면은 뭐 이 라인이 없는데 파킹된 차들이 삐뚤삐뚤 하더라도요, 잘해서 헤쳐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construction, 공사장 있죠. 공사장도 잘해요. 이전하고는 달라요. 공사장도요, 알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는 거고. 어저께도 제가 이제 아내랑 데리고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이제 생일날 바닷가 좀 다녀오면서 우리 그 스시바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라구나 비치 가게 되면요,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이 길이 이렇게 좁아요. 그 길이 좁은데 차선들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잘 피해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사장에 보면은 예측치 못하는 막 그 빨간 콘들이 막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차선으로 생각하고 잘 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difficult left입니다. 랩턴입니다. 사실 비보 랩턴이 제일 힘들잖아요. 미국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비보 랩턴. 그리고 길도 굉장히 넓어요. 앞에 이 랩턴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차들이 막 애매하게 오게 되면요. 근데 그런 것도요, 굉장히 잘해요. 랩턴도. 비보 랩턴도요. 그리고 스피드 범프스죠. 이것도 잘하고요. 스피드 범프 당연한 거고. 그리고 pedestrians with a surprising level of expertis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보행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행자들이 가끔씩 보면은 막 그 예상치 못하게 보행자들이 길을 지나가거나 앞으로 걸어오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요, 굉장히 예상을 잘 하면서 가요. 보행자가 지금 길을 건널 것 같다? 아니면 보행자가 뭐 어떨 것 같다? 이런 것도 계산하면서 찬찬히 움직여 주거든요. 그런 거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보행자가 이렇게 인식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다른 데 튀어나오거나 이럴 때요. 근데 이 카메라는 그걸 다 인지를 한다라는 게 오히려 사고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FSD가 이 베론즈 기자가 이번에 최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친절하게 본인이 놀래서 서프라이즈, 너무 놀랍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향상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박한 거예요. 이렇게 베론즈 같은 주식 전문 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지금 테슬라 주식이 완전 불리시한 거죠.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뭐가 야, 아직도 변화된 게 없어. 너무 안 좋아. 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런 얘기 듣고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욕도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이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자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평가한다? 정말 좋아졌다는 걸 생각하시면서요. 올해 로보택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무조건 숫자가 깡패입니다. 테슬라 주식은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아주 지금 재미난 소식입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와 팔란티어를 사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면은 지금 테슬라 주주들도 싫어하고요, 팔란티어 주주들도 싫어하는 그런 건데, 자, 어쩌고 짐 크레이머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 재미난데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 크레이머가 Working on a Sunday, brainstorm about buying Palantir and Tesla 라고 합니다. 자,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사야 될 것에 대해서 썬데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워킹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방송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팔란티어와 테슬라를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때도 매번 이런 것들을 제가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을 또 듣고 지식을 쌓고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듯이 짐 크레이머가 지금 방송 출연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뭐 팔란티어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팔란티어에 대해서 막 정말 안 좋게 얘기하고 뭐 밈 주식인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완전히 마음이.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생각보다 더 잘 오르고 되게 탄탄하거든요. 그리고 국방부와 계약을 또 연장 계약하는 모습도 나오면서 지금 짐 크레머가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방송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본인이 지금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가 because of protective intellectual blank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protective intellectual blanket,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건데 팔란티어도 그런 거잖아요. 팔란티어가 사실은 이들의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지금 뭐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적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런 거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을 더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인공지능의 보호 기능, 그런 블랭켓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팔란티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봤잖아요. 사람처럼 운전해요. 그러니까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 또 연세 드신 분들,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 육체에 장애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이 자율주행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그걸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rotective Intellectual Blanket이에요. 인공지능이 마치 로봇과 같은데 사람을 지켜줘요. 지켜주는 블랭킷을 덮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사람에게 니드를 채워주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공통분모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걸 지금 현재 이 짐 크레이머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하던 얘기였죠. 근데 짐 크레이머 이제 발견해놓고 이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Only of course for the CNBC Investing Club. CNBC의 투자 클럽의 그 방송,
거기에만 이걸 얘기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요. 근데 여러분, 이짐 크레이머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포인트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요. 다들 지금 그 테슬라도 그렇고 팔란티어 주주도 그렇고 제발 좀 하지 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당신은 빠져. 테슬라 얘기하지 말고 팔란티어 얘기하지 말래요. 왜 그래요? 진반 꿀이라고 말씀드렸죠. 진 크레이머 반대로만 하면 꿀을 빤다 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말씀드렸죠. 월가에서도 진 크레이머가 말하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진 크레이머가 뭘 추천하잖아. 이 주식 사라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댓글 보세요. 너무 웃깁니다. 이 제임스가요. 뭐라고 Stop helping Jim이라고 합니다. Hey Jim Cramer, Jim 제발 좀 이거 도우려고 하지 말라고. 너는 나서지 말라는 거죠. 테슬라 얘기하지 말고 팔란티어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테슬라 내일 반등 또 올라야 되고 계속 흐름이 좋은데 네가 이거 컷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맨 마지막 그 아래쪽에 보세요. 이 사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테슬라 팔란티어 will be on downhill next week 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테슬라와 팔란티어 주가가 다음 주에 그냥 계속 떨어지겠네. 하락이다 하락 이러는 거죠. 아유 폭락이다 폭락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니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가 민망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진 크레이머 파란색으로 댓글 보세요. 자기가 이 얘기 하려고 하니까 why not? 내가 왜 안 되냐고. 이 얘기 왜 못하냐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워낙 이 사람도 알거든요. 댓글에 제발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이 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why not? 이러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이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 크레이머도 이런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한두 개 얘기할 때는 좋겠지만 여러 개 얘기할 때에 본인이 그걸 다 학습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방대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막 물어볼 때 팔란티어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부 좀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습은 잘 한 거예요. 포인트를 잘 집어냈고요. 맞아요. 지금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공통점은 그런 지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팔란티어 많이 다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이게 뭐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간에 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팩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와 팔란티어의 이런 이 Protective Intellectual Blanket이라고 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테슬라 팔란티어 아주 좋다라고 우리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수였습니다.